girls around me and they're waking up the rocket. Keep up.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ocking. Keep up. Players only. Come on,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Girls, what y'all trying to do?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요. 핫한 소비 트렌드는 물론 현명한 소비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철 교수님 모시고 요즘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욜로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플렉스 이런 말도 있었고 욜로 이런 이야기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옛말입니다. 이제는 요노,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절약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이런 게 미덕이었던 건 우리 아버님 세대의 전유물이었지 않나 싶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절약에 눈을 뜬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많은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됐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득이 이제 크지 않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준비, 뭐 투자, 뭐 이렇게 또 부를 쌓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를 좀 잘 통제하고 네. 예, 그만큼 절약을 해서 저축을 통해서 이제 뭐 투자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네. 어떤 그 소비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 요노가 사실 기성세대의 절약과는 또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이제 뭐 가수 김종국 씨 보면은 휴지도 딱 3칸만 쓰고 뭐 차 안에 이제 비 오는 날만 골라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비 오는 날만 주행하면서 세차비도 아끼고 네. 이런 약간 짠돌이 소비 이런 부분과는 또 좀 궤를 좀 다르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나친 소비를 통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목표를 막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설정해 놓고 네. 예, 그것을 무슨 뭐 챌린지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지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뭐 하나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고도화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의 특징이 이제 소셜 미디어들 통해서 많은 소비 트렌드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울 점이라든지 또 뭐 지인들과 그런 그 소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소비 또 이제 뭐 타인의 그런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소비를 추구하게 되죠.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MZ들은 욜로다, 돈 아끼지 말고 맞아요. 나에게 쓰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마카세라든지 아니면 옷도 비싼 옷, 명품 옷도 선호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좀 경제적인 환경이 이제 뭐 고물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나 자신의 만족을 주는 어떤 고급화된 뭐 이제 고가의 명품을 산다든지 이제 사실 플렉스 소비로 우리가 잘 알려져 많이들 있죠. 그렇게 예. 했었죠. 사실은 이제 과시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속성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의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된다.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돈이라든지 어떤 네. 내가 번 돈을 이게 값지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각성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실속 있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를 많이 추구하는 것이 젊은층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뭐 개개인을 따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좀 빠르게 좀 시행착오를 겪고 좀 뭔가 깨달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 들고요.
저희 셋 중에서 이제 나이상으로는 가장 MZ 세대에 부합하는 게 저희 박진아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본인 소비 성향은 어때요? 욜로 쪽이에요, 요노 쪽이에요? 저는 적당한 요노다라고 적당한 요노다. 네. 그래서 저도 밖에서 사 먹는 거 대신에 도시락을 싸 먹는 편이고요. 그래요? 또 요즘에는 커피도 내려서 집에서 내린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서 먹기도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커피로 믹스 커피로 먹기도 했습니다. 장비실 물품 같은 것들. 그런데 뭔가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충분하게 소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곁에서 제가 지켜봐 본 바에 의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요노라고 주장을 네네. 하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저소비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으면서 지금 젊은 층 MZ들의 어떤 옷 사는 구매 패턴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바뀌고 있습니다. 옷을 어떤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고물가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도 옷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옷을 소비하더라도 예전에는 다양한 스타일, 좀 스타일을 다양화해서 선호해서 입었다면 요즘에는 특정 브랜드, 특정 아이템을 골라서 입는 이런 유니폼 룩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올해의 컬러를 하나 정한 다음에 기본 아이템을 베이스로 거기에다가 이제 컬러를 부합해서 같이 입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컬러 테마가 정해져 있는 네네네. 거군요. 이게 과거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요즘 젠슨 왕 같은 CEO들의 뭐 한 가지 유니폼 룩을 고수하는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 어떤 이제 선택보다는 여러 가지 패션에 관심보다는 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데 가치를 좀 집중한다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옷 쇼핑 얘기도 했지만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실 2030 세대들도 이사할 때 가전 장만하고 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자동차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가성비 좋은 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건 예전부터 좀 지속되었던 경향 아닌가요?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은층이 그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뭐 질적인 거를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새 것을 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고샵에 가서 충분히 뭐 기능이 충분한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능과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주면서 실속 있는 그런 소비를 이제 더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렉스 소비의 대표적인 것이 뭐 명품 뭐 소비 이런 거였죠. 뭐 자동차에서도 뭐 수입차를 사고 이런다든지.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비가 좀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좀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가성비와 실속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30 세대에서 유독 중고차라든지 국산차 구매가 좀 늘었다는 통계가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흐름의 변화가 통계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앱테크라고 해서 앱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들, 쉽게 뭐 비유하자면 이제 걸음수 같은 거 적립하는 그런 앱들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데요. 이것도 근 몇 년간 사실은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쓰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유행인데요. 사회 초년생들 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보상이 주어지는 운동 보상형이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클릭형 또는 뭐 미션을 푼다든지 아니면 퀴즈형 등 이렇게 유형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를 모은 다음에 현금화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앱테크를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앱도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 걸음수로 따라서 포인트도 지급되고 많게는 10만 포인트까지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뭐 이런 거 활용하는 앱 있으신가요? 예, 그 저는 사실 뭐 쓰지는 않지만 그 많이 보게 되는 게 뭐 제가 이제 뭐 금융 이렇게 그 기관들의 앱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그런 보상을 주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떠한 뭐 약간 비슷한 어떤 챌린지 그런 뭐 임무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유일하게 또 이제 많이 이용하는 앱 중에 이제 그 뭐 교보문고 이런 책 도서 앱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출석 도장 찍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소소한 미션이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혜택이 쌓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있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얼마 못 모으고 또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지런함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게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행한 지가 좀 됐잖아요. 박진 네.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아요.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SNS에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거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인증을 올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텀블러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는 등의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지출을 줄이려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조언해주는 단톡방, 채팅방이 존재를 한데요. 채팅방 또는 이걸 소위 말해서 거지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뭔가 빙수 먹는데 13,000원 이상 쓰지 말고 이렇게 얼음 갈아서 사탕이랑 뿌려서 먹어라 라든지 그러면 빙수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단체방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요즘 젊은 층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웃긴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저소비, 지출을 줄이는 걸 좀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어떤 챌린지를 약간은 놀이 삼아서요. 요즘 말하는 밈처럼 서로 향유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절약을 넘어서 하나의 2030 세대만의 문화로 좀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층 사이에서는 뭐 SNS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지만 네.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잘 통제하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금액을 좀 저축을 해야 그거 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출을 좀 통제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미션처럼 또 이제 그 좀 과도한 목표랄지라도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네.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사실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소비 패턴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이제 도전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이 자신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소비를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네.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 젊은 층만의 문제로 이제 좁게 들여다볼 건 아니고 이런 저소비 트렌드가 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언더 컨섬션 코어, 뭐 저소비 이제 코어라고 그래서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저소비 트렌드를 이제 확산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환경에 대한 거 또 뭐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강조되었던 네. 거,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하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소비 패턴까지도 좀 반영을 좀 하려는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네. 어떤 그런 그 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장기화되는 불황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그래서 가치관도 좀 변화하고 있는 그 흐름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그런 행복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네. 어떤 소비가 좀 전략적이고 현명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사실은 이제 과도한 그 소비 지출의 통제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의 흐름을 좀 저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소비까지도 과도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이 둔화될 수 있고요. 네. 생산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게 경제가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생산 요소 사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그런 필요한 소비를 네. 하는 것이 경제 순환에 좋다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이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년기 또 뭐 네. 노년기 이렇게 있으면 그런 좀 미래를 좀 넓게 보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그 재무 계획 또 비재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잘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애 주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생은 길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여러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빠르게 또 전략들도 수정해 나가고 있는 젊은 층이니까요. 빠른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또 슬기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님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